고칼의 제주팟 2018년 4월 18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Genius 1997 Uptown Boys in full effect Wicked Five, always G-Five 다시 만나줘 나를 다시 만나줘 And don't stop 지나간 내 잘못은 용서해 다시 만나줘 다시 만나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주 탈당에 이어 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팬클럽이죠. 프렌즈원의 한 회원이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의 글을 봤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출마 선언문은 처음 봤습니다. 마치 일기장을 보는 듯 반성문을 읽는 듯 한 정치인의 비장한 독백을 듣는 듯합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가 외롭지 않게 그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회원님 좀 독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4년 3월 제주시 관덕정에서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자신의 컴백을 알렸던 한 서울시민, 불과 4년 만에 자기 반성과 성찰의 결정체인 고백서를 선보인 것이죠. 이제껏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절박한 출마 선언, 눈물과 회한의 반성문, 생존을 위한 최후의 극한 몸부림, 그러면서도 자기 항변이 녹아있는 방어적 성격의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다시 만나줘 나를 다시 만나줘 And don't stop 지나간 내 잘못은 용서해 다시 만나줘 다시 만나줘 지난 1997년 발표한 업타운의 힘찬 힙합곡입니다. 다시 만나줘. 이번 지방선거 이 원희룡 후보님의 로고송으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원지사는 업타운에 다시 만나줘. 그리고 이제 상대편이죠. 문대림 후보는 K2의 유리의 성. 뭐 이렇게 만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원지사 출마 기자회견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 출마 기자회견문에 대해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이날 출마 선언문은 원희룡 지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견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롬프트가 아니고 프롬프터가 맞을 겁니다. 이 부분부터 일단 바로 잡고요. 아무튼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 1767자를 모두 암기해 발표했다. 글쎄요, 이게 원지사의 좋은 머리를 칭송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회견문을 줄줄 외워 나갔던 이 지사의 원맨쇼에 감탄한 기자의 개인적인 감상평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저런 표현을 넣을 필요가 있었던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보통 글이 4단계 구조를 갖추고 있죠. 일반적인 문학 작품들 3단계로는 도입, 전개, 정리 아니면 기승전결 요런 모양새를 갖춘 데 반해서 이번 출마 기자회견문의 구조 기승전 살려달라 이겁니다. 자, 먼저 도입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입학력고사 전국 수석이라는 저 원희룡 한 개인의 기쁨을 우리 제주도민들은 마치 자식의 일처럼 형제의 일처럼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석이라는 기쁨보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마음이 저에게는 늘 영광이었습니다. 저의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주도민들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피 끓는 학생 시절 독재와 사회 불의를 타파하겠다고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대를 바쳤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방황 끝에 운동권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법조계를 거쳐 한국 정치를 혁신시키겠다며 정계에 뛰어들어 3선의 국회의원 시절 개혁 소장파로서 대통령직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일생, 처절한 1등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제주 사람도 할 수 있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 자랑스럽게 설 수 있다는 제주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바로 이것이 저 원희룡의 마음입니다. 저는 제주의 아들입니다. 제주도민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제주도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해 주시는 도민들의 마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회견의 도입부를 먼저 감상하셨습니다. 이 단락의 제목이 소제목이 처절한 1등이더라고요. 우선 서울시민 원희룡의 반전 커밍아웃으로 시작됩니다. 첫 문장이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네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마치 그 대중교통 개편 초반에 제주도민들이 타고 있어요라고 버스 뒷면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게 반발이 일자 다 뜯어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예. 아무튼 도입부에서부터 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글쓴이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의 화자, 원희룡 지사죠. 자신의 성장 배경과 지금까지의 인생 경로를 소개하면서 화려하게만 보였던 자신의 과거 이력,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득에 앞서 자신을 내려놓는 단계죠. 청자, 즉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애절함과 감정이입의 효과를 기대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도입부에서 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희룡의 기쁨이 도민들의 기쁨이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원희룡의 기쁨이 도민들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만, 이런 잘못된 전제를 깔면서 앞으로 다가올 메시지, 자신이 전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으로 합리화하는 문학적 장치를 깔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개 내용 들으시겠는데요. 이번 단락의 제목, 미래를 위한 큰 걸음입니다. 네, 빅 스텝. 자, 제목을 염두에 두고 한번 감상해 보시죠. 4년 전 제주의 판을 바꾸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압도적 지지로 제주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청렴하게 했습니다. 공무원 편가르기를 없애고 인사도 공정하게 했습니다. 도민들이 걱정하셨던 방만한 예산을 개혁하여 4천억 원이 넘는 차입 부채를 모두 갚아 건전 재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산 간의 개발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투자 영주권을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자본을 검증했습니다. 인구와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성장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2공항의 건설, 대중교통 개편과 렌터카 총량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늦춰지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제주도민들 모두의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렴과 공정, 건전한 재정, 청정한 환경, 기반시설의 확충, 지난 4년간 집중해온 이러한 것들이 제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 자리에 오른 후 사심없이 열심히 했다라면서 이 자신의 성과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대목입니다. 4년 동안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 청자들의 보이지 않는 물음에 대한 글쓴이의 셀프 대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굳이 사족을 달자면 공무원 편가르기를 없애고 인사도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원도정 출범 이후 나타난 몇몇 이해할 수 없는 인사 행태에 대한 뭔가 소명이 부족했다. 초대 기조실장을 지낸 이 정치 공무원이죠. 박영부 씨의 이해할 수 없었던 컴백, 총무과장에서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까지 이 드라마에서나 가능했던 김정학 씨의 초고속 승진, 고시 출신 젊은 공무원들의 전면 기용 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도정 인사의 한 단면인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두 사람 팬클럽 행사에서도 어색한 표정으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죠. 방만한 예산을 개혁하고 차입 부채를 갚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예산 절감과 개혁으로
빚을 갚았다는 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부동산 폭등과 인구 유입 증가로 이 세수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빚이 정리된 것이 정답인지, 이거는 좀 더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산간 개발을 제한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자본을 검증했다. 에헤이, 지사님, 도민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블러핑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튼 이번 세 번째 단락, 이 화자 원희룡 지사의 문학적 상상력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고 해석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단락, 화자인 원희룡 지사의 문학적 상상력이 빛을 발한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이요, 도민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앞세우다 보니 의견 수렴이나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주를 위한 큰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바람이나 의견들을 소홀히 했다라는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또 고향을 떠나 생활하다 30여 년 만에 도지사가 되어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의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문제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도민들의 이러한 질책 잘 새겨서 새롭게 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지사의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일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를 도민들께 인정받겠습니다. 도민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4년이 걸렸다라는 말인데, 아니 그동안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더니만 결국 중앙정치에 양다리를 걸치려 했다라는 수줍은 자기 고백이 튀어나왔군요. 정치인 원희룡이 도지사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네, 이거 개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민사회가 이런 도지사를 위해 4년이나 기다렸고 앞으로 4년을 더 희생해야 하는가, 기다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뭔가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작품의 클라이막스인 결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는 작은 섬이 아닙니다. 제주 사람은 위대합니다. 제주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제주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면 제주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히 커갈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지난 4년은 그간 쌓였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미래의 기틀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제주의 성장을 도민들 모두의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급여 수준과 실질 소득이 낮은 제주도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복지 1등 제주로 가기 위한 소득 개선과 복지 정책을 펴겠습니다. 재정 외에 제주만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이 제주도민 펀드를 학생, 청년, 여성, 기업가 직장인, 농어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여 제주도민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완성하겠습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큰 정치에 도전하는 것은 저의 평생의 목표입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저 원희룡의 꿈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제주도민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꿈이 제주도민 모두의 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주가 커가는 꿈, 도민과 하나된 원희룡, 이 원희룡이 잘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완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마무리 부분인데요. 제주는 작은 섬이 아니다라는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해서 제주 사람은 위대합니다라는 다소 생뚱맞은 어떤 감성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곧 도민의 행복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내세워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일정 부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원희룡의 기쁨이 바로 도민들의 기쁨이라는 도입 부분 메시지를 다시 한번 꺼내들므로써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선택하고 있군요. 주제를 도입 부분과 결론에 동시에 끼워 넣는 수미 상관 기법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의 주제는 이겁니다. 만나줘 나를 다시 만나줘 지나간 내 잘못은 용서해줘 다시 만나줘 다시 만나줘 이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제주라는 단어가 모두 39번 등장하고요. 도민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이번 기자회견문 특정 단어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운율을 주고 있는 그런 효과도 보이네요. 시적 기법까지 활용하고 있군요. 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 원희룡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원전 의원께 제주지사 이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제주지사 후보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선을 준비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이 있으면 저는 당당히 얘기해서 경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승리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떠맡아라.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아끼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을 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에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신 애를 썼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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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원지사의 이 같은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제주 CBS와 제주 MBC 그리고 제주 신보 등 언론 3사가 어제 후보 확정 후 첫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주 MBC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를 준비해봤습니다.
차기 제주도지사 후보 선호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42.4%로 가장 높았습니다. 무소속인 원희룡 지사가 29.4%,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4.2%, 녹색당 고은영 후보 1.1%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13%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39.6%, 원희룡 지사가 34.1%로 1위와 2위의 차이는 5.5%포인트였습니다. 김방훈 후보 2.5%, 고은영 후보 0.2% 순이었습니다. 문대림, 원희룡 두 사람이 출마하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48.4%, 원희룡 지사 36.6%로 문 후보가 원 지사를 11.8%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7.7%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10.8%, 바른미래당 4.6%, 정의당 4.3%, 민주평화당 0.6% 순이었습니다. 낮은 지지율도 낮은 지지율이지만 원희룡 지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최측근이자 전직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현광식 리스크인데요. 오마이뉴스 보도로 촉발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건, 지난해 말 시작된 기자회견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됐는데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경찰이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쩌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지난주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자죠, 람정 제주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데요. 인사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확보했다는 보도입니다. 람정 제주개발의 이사 가운데 한 명, 과거 원희룡 지사 선거 캠프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죠. 제주 KBS 보도 내용 들어보십시오.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신화월드와 랜딩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람정 제주개발. 최근 경찰이 이 람정 제주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람정의 직원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경찰이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광식 전 실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구인 건설업자를 통해 조 씨에게 2,750만 원을 주게 한 현 전 실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건설업자 고모 씨에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돈을 받은 조모 씨도 제3자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현 전 실장 지시로 공무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조 씨 진술을 토대로 직권남용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5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부터 경선을 벌여서 문대림 예비후보를 본선 진출자로 확정했지만 이 김우남 예비후보 측이 당원 명부 유출건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 재심 신청에 나서는데요. 좀처럼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댓글로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모습까지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 원희룡 지사가 이기든 문대림 예비 후보가 이기든 누가 이기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 눈에 비친 이번 도지사 선거, 바보들의 합창, 이른바 누가 못났나 경진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네거티브가 전개되겠죠. 저는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